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리링이 한이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오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줄 몰랐어요. 최근에 부산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사실 부산 콘서트를 안 가려고 그냥 서울에서 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인지라 결국에는 부산에 내려가서 티켓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이브 중계를 사서 부산항에서 라이브 중계를 봤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 진짜 개인적으로 달려라 방탄 보고 정말 박수를 치면서 열심히 봤습니다. 탄이들도 그 열심히 응원했던 걸 봤어야 되는데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 진짜 응원하느라고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 그냥 보는 내내 거의 푹 빠져서 재밌게 봤다는. 사실 근데 보는 내내 사실 많이 울었어요. 아니 노래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가사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슬픈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 인사 마이크 드롭하는데 갑자기 너무 마지막 인사 같고, 사실 뭐 마지막 인사는 아니지만 좀 약간 슬펐다. 가사들 내용들 보면서 너무 슬펐는데 제일 슬펐던 건 RM님이 저의 최애 아니겠습니까? 사이퍼를 제가 지금 그 현장에서 못 보고 그게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게 지금 너무 제 하늘로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서울에서도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만, 꼭 한 번만. 제가 왜 콘서트 추첨을 안 했을까요? 그것은 정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책,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이 책입니다. 원지연 작가님이고요. 사실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게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됐는데, 참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이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호빈님 덕분에 좋은 작가님 한 분 알아가고요. 이 책을 읽게 된 경위가 있죠.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제이홉님의 수록곡 제목으로 호빈님 앨범 발매 기념으로 이번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이게 소개가 된 거는 아마 21년도에 호빈님 생일 때 이 책이 아미들에게 추천하는 책으로도 나오게 됐고, 이번 앨범 기념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문 읽는 걸 진짜 많이 좋아해요. 사실 책 내용보다 서문 읽는 걸 되게 재밌어로 하는데 이 책의 서문이 사실 되게 상당히 특별합니다. 몽골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떼를 쓰면서 억지를 부리면 아이에게 너의 손바닥을 쫙 펴서 한번 깨물어 보라고 한다. 아이는 엄마의 말대로 손바닥을 깨물려고 한다. 당신도 한번 따라 해보라. 있는 힘껏 쫙 편 손바닥을 지금 깨물어 보라. 하여간 손바닥을 깨물지 못한 아이의 등을 다독거리면서 엄마가 아이를 위로해준다. 이 이야기들은 그런 삶의 손바닥에 쓴 이야기들이다.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처음에 해보라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아이한테 현실을 알려주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과 함께 맞나 안 맞나 이제 이러고 책을 펼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단편 소설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단편 소설이 너무 재밌고 짧고, 그래서 딱 이 책은 들었던 생각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한 10분, 15분 정도 일직선 정도의 한 방향을 갈 때 이 책 읽으면 나쁘지 않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1부, 2부 이렇게 3부 나뉘는데요. 다 느낌이 달라요. 너무 느낌이 달라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태엽 갖는 집은 약간 사회에 대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고, 소원을 들어주는 집은 약간 판타지인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고, 고양이 상처는 진짜 말 그대로 그 고양이 상처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의 단편소설 같았어요. 이렇게 목차를 한번 쫙 훑었고요. 처음 이제 태엽 감는지 요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계속
과정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된다고? 약간 맞다, 이게 소설이지. 참고로 너무 소설을 안 읽은 탓에 오랜만에 그 소설의 그 특유의 그 느낌이 너무 좀 신박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약간 중고등학교 때 그 소설 읽었던 그때의 기분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책 제목으로 나온 단편 소설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는데 제가 그 영화 소개하는 알고리즘이 한번 뜬 적이 있었었는데 판타스틱 플랜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약간 외계인이 인간을 애완동물처럼 약간 장난감처럼 사용을 하는 그런 유의 약간 영화거든요. 두 번째 단편 읽으면서 그게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잠시 제이홉님이 좀 생각났었어요.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영상이나 글로 애완동물에 관련된 것들을 좀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었냐면 강아지가 아파서 강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 걸 보며 또 고통 속에서 그 강아지를 다시 냅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보면서 너무 내가 이기적이었던 것이 아니었나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인터뷰를 보니까 이거를 추천해줄 당시에 미키가 아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인터뷰에 나오는 거와 호비님의 이야기가 막 교차가 좀 되더라고요. 인간의 방식대로 너무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되게 수많은 좀 생각이 들었던 그런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펼쳐보다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남주님이 이제 아렘님 남주님이 워낙 최애다 보니까 그 책을 읽거나 그렇게 보다 보면 자꾸 남주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딱 어떤 문장이 남주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40페이지입니다. 예술은 일종의 마술이다. 그림은 누추하고 힘든 현실을 별처럼 아름답게 만든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힘든 현실은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남주님한테도 힘든 현실이 있을 거고 그래도 김남준으로서의 삶에서 그림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 그래도 조금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좀 행복해하지 않을까 그런 행복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왠지 모르지만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삶의 한 부분이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오늘도 약간 바라봅니다. 요건 저의 흑심이었고요. 여러분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정체성이 명확해지시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계절감이 있는 소설 같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대목 중에 하나가 여기 70페이지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단풍 드는 시간이 온다. 낙엽 지는 자연은 아름다운데 인간은 왜 늙음을 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가을에 온 세상이 마법에 걸린다. 자연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천국의 풍경을 잠시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보다 내가 계절감 있는 단어를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어떤 모습일까 좀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젊음이 좋긴 하지만 나이를 먹어갈 때도 저의 정신이 조금 온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원하는 약간 그 노후의 상이 있거든요. 그 상에 와닿았으면 좋겠다.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단풍잎이 이쁘니까 당연히 뭘 하든 다 이쁘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215페이지고요. 뭐든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거다.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상처가 생기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입으면서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더 가까이 있다가 가벼운 상처를 입는다. 그건 상처라기보다는 사랑의 흔적이다.
삶의 흔적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 이런 흔적이 요즘엔 자주 보인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주름이 된다. 나무를 치면 나이테가 생기는 것이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마음속에 앙금이나 오해, 실수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제가 트리닝이라는 채널명을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남주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바람도 되어보고 싶었고 나무도 되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은 누군가의 의지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이들이 원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도 저에게 계절 같은 존재여서 그러면 이들이 나에게 남긴 기록들이 나이테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채널명을 트리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영상도 잘 만들고 싶고 나도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력이 되고 싶고 하지만 혹시나 실수할까봐 저의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이 들킬까봐 그런 약간 두려운 마음에 영상을 이렇게 잘 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주저하고 있는 차였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의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용기를 품게 하는 것은 바로 희망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 제이홉 호비님이 이 책을 추천했을지 약간 좀 짐작도 가고 이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려고 했는지 조금이나마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보면 후기에 그런 얘기 하세요. 막 손바닥에 간단한 한글이나 한자를 쓰신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들이 다 좋았나? 약간 그런 좀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재밌게 읽었습니다. 드디어 또 한 권을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거의 한 3년이잖아요. 3년 안에는 아이들이 읽은 책 다 읽을 수 있겠죠?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건가? 약간 그런 마음으로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또 이제 우리 남주님 앨범도 나온다 그러고 진희님 앨범 어제 앨범 왔었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콜드플레이와 협업이라니 아직도 저는 믿겨지지 않고 너무 행복합니다. 내년 3월에 내한을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저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꾸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그래도 아이들 앨범이랑 노래 때문에 좀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은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입니다. 이제 그 남주님 추천책입니다. 책 이번에도 재미있게 읽어보고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하러 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